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황선우, 김혼비 작가님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작가님이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엮은 책인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빅토리 노트에서 이옥선 작가님은 노자의 사상을 인용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나친 열심과 부지런을 금지하고 대신 한 템포씩 느리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한참 오래 산 선배가 조금 느긋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참 마음이 놓여요. 저는 혼비 씨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아직 어른으로 본을 보일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번의 여름을 보내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일주일 뒤, 길어도 2주일 뒤에는 이렇게까지는 덥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 또 금세 바람이 서늘해진다는 것. 나뭇잎들이 초록을 잃어가다가 문득 여름의 선명함이 그리워진다는 것을요. 그렇게 몇 차례 여름과 겨울이 둥글게 순서를 돌고 나면 도저히 가만히 있질 못하고 뛰어다니며 땀을 뻘뻘 흘리던 아이들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구 가만 있으면 마 한 개도 안 덥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어른이 된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 제 머릿속에 아프게 박힌 가시는 가방입니다. 기분 전환이 될까 싶어 9달 만에 간 미용실에서 열심히 펌을 말아주던 처음 보는 디자이너 선생님께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지인이 큰 마음을 먹고 당근마켓에 올라온 81만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해요. 그렇게 고액이 오가는 거래는 무조건 직거래로 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채팅이 5개가 걸린 상황에서 사실 저는 당근마켓을 해본 적이 없어서 채팅이 5개 걸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치열한 경쟁이 붙었다는 느낌이려니 짐작하며 들은 대로 일단 적어봅니다. 그중 선입금자에게 가방을 팔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다급해진 A씨는 덜컥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송했다고 진작 연락이 왔어야 할 판매자에게 이틀간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해도 연락이 끝까지 닿질 않아 A씨는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했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경찰을 통해 그 판매자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안 유가족 중 한 분이 곧 그 가방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는 말과 함께요. 당연히 당근마켓 사기 사건 이야기인 줄 알고 너무나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언니라면 그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라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기도 한 질문이 가혹할 정도로 심상하게 툭 던져졌기 때문일까요? 미용실을 나설 즈음엔 이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슬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함께 간 친구도 저도 정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그 가방을 받아온 듯 어쩔 줄 모르면서요. 그러게요. 우리는 이 가방을 어디에 어떻게 놔둬야 할까요? 이런 죽음들을 겪을 때마다 여전히 무엇을 어디에 놔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몸과 마음부터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백수린 작가의 산문집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픔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끝내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없이 예민해지고 슬픔이 단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는 좁고 긴 터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부고를 듣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제 상가에 가서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나 술을 마시더라도 잔을 부딪히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안녕하지 못한 일로 방문한 것이고 건배를 들 상황이 아니니까 말이죠. 배가 많이 고프지 않더라도 권하는 육개장을 한 그릇 먹고 돌아옵니다. 내 손님이 찾아와 식사하는 동안은 그 앞에 앉은 상주도 뻣뻣해진 다리를 두드리고 물도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으니까요. 고인의 연세나 병력, 언제 병원에 입원했고 또 임종시에 누가 곁에 있었는지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답을 하는 동안 비로소 가족들도 이 상실을 이야기로 엮어내 입 밖으로 내면서 조금씩 받아들인다는 걸 저도 겪었으니까요. 소중한 이의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의 슬픔은 고유한 것이어서 어떤 위로의 말도 뭉툭하게 미끄러지며 둔하게 비껴갈 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유창해지지 못할 언어로 서툴게나마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해야 할 거예요. 가끔은 입을 닫고 가만히 거기에 같이 있어 줄 수도 있겠죠. 터널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빠져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면서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인간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유머가 아닌 슬픔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죽음이나 인생의 허망함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쾌활하지만 막상 속마음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울함, 외로움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 우울함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만 하면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